자, 우리 몸의 방어작용, 우리 두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있는 26번 문항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병원성 세균 A와 B에 대한 생체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자, A, B 둘 중에 한 세균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백신, 기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를 1부터 5까지 준비해서 1부터 3에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세균 A를 주사했더니 자, 생쥐의 생존 여부를 봤더니 죽었죠. 세균 A가 독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세균 B를 주사했더니 마찬가지로 죽었습니다. B도 역시 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기억을 주사했더니 생존했습니다. 이제 백신은 A하고 B 둘 중에 하나를 약화시켜서 백신을 만들어서 병원성이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살 수 있었죠. 하지만 3번에서는 이제 항체도 만들고 기억세포도 만들겠죠. 자, 그리고 나서 2주 후 다해 3에서 자, 혈청을 얻었습니다. 혈청 A를 얻었다. 그럼 이 속에는 항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체를 생산한 다음에 얘를 이제 4와 5에게 이제 주사하고 생존 여부를 봤더니 4와 5 혈청 A 똑같이 A에다가 넣고 세균 A를 같이 넣었더니 원래 세균만 A만 넣으면 죽었는데 살았다는 얘기는 혈청 A가 세균 A에 대한 항체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자, B를 같이 주사했더니 죽었죠. 이것은 혈청 A는 B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청 A는 백신 기억으로부터 생산했는데 이제 백신 기억은 세균 A를 독성을 약화시켜서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만든 백신이 되겠죠. 자, 그럼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은 A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만든 거 맞겠고요. 자, A, 혈청에는 기억세포 들어있지 않겠죠. 혈청은 항체만 들어있는 거니까. 마의 4에서 A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란다. 2차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기억세포에 의해서 형질세포가 분화되고 빠르게 항체를 생산해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었기 때문에 자, 4에서는 기억세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 자, 27번 간은 어떤 사람의 세균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는 이 사람의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를 봤더니 자, 세균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세균이 침입하니까 자, 백혈구의 일종인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자, 비만 세포가 되겠죠.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 되겠네요. 1차 방어작용이 염증 반응이 되겠고요. 나는 자, 1차 침입했을 때 항체가 생성되어지고 2차 침입했을 때 빠르게 생성되어지는 거. 1차 침입했을 때는 1차 면역 반응, 2차 침입했을 때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그때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거겠네요. 자, 보기를 보면 자, 가에서 비특이적인 염증 반응은 1차 방어작용으로 비특이적 면역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자, 구간 1에서 자, 구간 1은 여기죠. 자, 형질세포가 생성이 되어져서 항체가 만들어질 때 비림프근은 형질세포와 함께 기억세포도 같이 기억세포로도 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존재하겠고요. 자, 구간 1과 2에서 모두 항체가 생성이 되어졌고요. 뭐 항체의 생성 속도는 차이가 나겠지만 항체가 생성이 되어지고 항원과 결합하는 항원 항체 반응인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모두 맞게 되겠네요. 자, 28번 항원 A와 B에 대한 면역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다. 자, A,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동물 X에 동일한 양의 A와 B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주사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A, B를 다 같이 1차, 2차, 3차 주사했더니 A에 대한 항체는 처음 1차 때보다 2차 때보다 3차 때가 더 빠르게 생성됐죠. 이것은 계속해서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어져서 2차 면역 반응이 처음 주사했을 때는 1차 면역 반응이 그리고 2차, 3차 때는 계속해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항체의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B 같은 경우에는 1차 때나 2차 때나 3차 때나 똑같이 형성됐네요. 이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은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자, 문제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동물 X에 대해 A에 대해서는 기억세포가 생성되었는데 B에 대해서는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나왔죠. 자, 이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이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나온 결과만으로도 만약에 1차, 2차, 3차가 기억세포가 형성됐다면
A처럼 빠르게 2차, 3차에서 빠르게 형성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걸 보니까 기억세포가 생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 내용까지 같이 언급이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럼 보기에 있는 내용 살펴보면 자, 구간 1에서 A에 대한 기억세포가 항체는 줄어들지만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2차 주사했을 때 빠르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구간 2에서 B에 대해서도 기억세포는 생성되지 않지만 항체는 생성이 됐죠. 그래서 항체 농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항원과 항체가 만나서 결합하는 항원항체 반응이 체액성 면역이니까 기억세포가 생성되지 않더라도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 맞고요. 자, 구간 3에서 A에 대해 구간 3에서 항체가 생겨서 특이적인 면역작용, 이것은 A뿐만 아니라 B도 특이적인 면역작용이 기억세포가 생기지 않더라도 특이적인 면역작용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겠죠. 자, 29번 다음은 사람에 사용되는 독감 백신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독감 바이러스를 숙주세포에 감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숙주세포에서 증식한 바이러스를 채취해 농축한 다음에 정제해요. 정제한 바이러스에서 특정 단백질을 분리시켜서 백신을 만드는데 이 특정 단백질, 백신으로 사용하는 이 특정 단백질은 항원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해 주는 거죠. 독성은 제거하고요. 자, 그러면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나에서 바이러스는 스스로 분열하여 증식할 수 없죠. 숙주세포 내에서 만 가능한 것이고요. 자, 기억은 체내에서 항원으로 작용, 그렇죠? 항원 정보를 제공해서 항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다해서 만들어진 백신은 독감에 걸린 환자를 치료한다라고 했는데 백신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치료는 불가능하죠. 항원에 대한 정보만 제공, 항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치료는 불가능한 겁니다. 치료하기 위해선 항체가 들어있는 면역 혈청이라든지 면역 단백질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만. 30번 어떤 사람의 항원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항원 X가 감염됐더니 계속해서 대식세포가 삼키고 정보를 제공하면 보조 T림프가 인식해서 세포독성 T림프를 활성화시켜서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고요. 세포성 면역에 해당이 되겠죠. B림프구를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할시켜서 항체를 생산하는 항원항체 반응, 체액성 면역작용이 일어나겠죠. 자, 세포독성 T림프구에 의한 방어작용은 세포독성 T림프구도 감염된 이 항원에 감염되거나 또는 암세포, 항원으로 작용한 암세포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비특이적인 거 잘못됐고요. 보조 T림프구의 자극에 의해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그리고 나중에 재차 침입하게 되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거죠.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항체에 의한 방어작용은 항원항체 반응 체액성분이라고 그랬죠. 체액성 면역에 해당이 되어진다. 그래서 맞는 건 디귿 하나. 자, 이어서 31번 면역 반응에 대한 실험입니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항원 X에 노출된 적 없는 1, 2, 3, 4를 준비해서 자, 1에는 생리식염수, 그냥 아무것도 항원을 안 넣은 거고 대조군으로 쓰인 거겠죠. 자, 2에는 X를 주사하고 일주일 후에 1과 2에서 X에 대한 항체 농도를 측정했어요. 그 결과를 봤더니 자, 1은 식염수 넣었으니까 당연히 항체가 생성 안 됐을 것이고요. 2에서는 항체가 생겼네요. 자,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항체가 생긴 것이고요. 자, 그럼 2에서는 면역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1과 2에 각각 림프구를 분리를 합니다. 자, 그럼 면역작용이 일어난 림프구, 다시 얘기하면 기억세포 같은 것들이 분리됐겠죠. 그래서 림프구 기억을 3에게, 니은을 4에게 주사했는데, 3은 기억, 4는 니은을 주사했는데 각각 기억과 니은은 1과 2 중에서 하나에서 분리된 거, 어떤 게 1에서든지 2에서든지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3과 4에다가 X를 주사한 다음에 항체 농도를 봤더니 지금 3에서 항체가 빠르게 많은 양이 생성됐죠. 여기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G가 3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 속에는 기억세포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자, 1과 2 중에 기억세포가 생긴 2번이 3에게 주사되어졌고 그리고 1번이 4에게 주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자, 4의 2에서 x에 대한 나의 2에서 x에 대한 체엑스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쵸? 2에서는 그 항원 x를 넣어서 체엑스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항체가 만들어져서 니은에는 자, 니은은 1의 것을 주사한 거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존재하지 않죠. 기억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마의 3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 기억세포가 작용해서 빠르게 항체를 생성되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게 확인이 되었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 4번. 자, 32번 표는 인체 방어작용과 관련된 세포 기억, 니은, 디귿의 특징을 나타냈고요. 자, 그림은 세균에 노출된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의 체내 X가 침입하였을 때 이 세포들이 작용해서 X에 대한 항체 혈중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대식세포, 형질세포, 보조 T림프구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자, 기억은 항체를 생산한다. 형질세포가 되겠죠. 자, 니은은 식균작용을 한다. 대식세포가 되겠고요. 디귿은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보조 T림프구가 되겠죠. 자, 그림 X 침입하게 되면 1차 면역 반응을 통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보기 기억은 형질세포 맞고요. 자, 구간 1에서 자, 니은 대식세포는 자, 디귿 보조 T림프구에게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자, 구간 2에서는 자, 항체가 생성이 되어져서 항원 항체 반응 2차 특이적인 방어인 2차 면역적인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디귿. 33번 그림 가와 나는 어떤 사람이 세균 X에 처음 감염된 후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과 니은 B림프구하고 보조 T림프구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자, 가 보니까 세균 X가 들어와서 자, 주변에 있는 백혈구의 일종인 세포가 화학물질, 히스타민,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염증 반응에 대한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출동한 백혈구가 세균 X를 삼키는 대식세포가 삼키는 식균작용을 일어나고요. 항원이 노출되어지게 되면 기억에 의해서 얘가 보조 T림프구가 되겠고요. 자, 기억이 니은을 작용시켜서 니은이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 B림프구에 의해서 분화되는 형질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X에 대한 자, 가는 염증 반응, 식균작용은 비특이적인 면역 반응이 되겠고요. 자, 니은은 B림프구니까 가슴샘에서 소속되는 거 아니고요. 나에서 예치된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에 의한 거죠. 이거는 처음 들어와서 일어나는 1차 면역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잘못됐네요. 33번은 기억 하나만. 34번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자, 가는 염증 반응, 1번은 염증 반응, 2번은 이제 항체가 생성되어지는 항원 항체 반응이 되는 것이고요. 나는 X가 감염되었을 때 항체의 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자, X에 감염된 후 1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걸 맞고요. 자, 2의 세포는 모두 자, B림프구. 자, 지금 모두는 아니고 항원 정보를 받아서 제공해 주는 건 T림프구고 걔가 이제 분화되어서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되는 그 림프구가 B림프구고요. 나의 구간 A, 구간 A는 지금 항체 농도가 감소하는 구간인데 X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아니죠. 이미 형질세포는 분화되어서 항체를 생성되어졌고 수명이 다해서 줄어들게 되고 기억세포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맞는 건 역시 기억 하나만. 자, 35번. 자, 바이러스 X에 대한 실험입니다. 유전자가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 없는 ABC를 준비하고요. 자, A의 왼쪽 귀에 X를 감염시켰어요. 그리고 8일 후에 자, 혈청과 보조 T림프구를 각각 분리시켜서 B에게는 혈청을, C에게는 보조 T림프구를 주사한 다음에 X를 감염시켰네요.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B와 C의 왼쪽에 살아있는 X의 수를 측정해 보았더니 자, B는 살아있는 X가 많았죠. 근데 C는 적었네요. 자, B하고 C의 차이는 B는 혈청을, 항체가 포함되어 있는 혈청을, 그리고 C는 보조 T림프구를 주사한 거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누가 더 효과적인 거야? 네, 보조 T림프구를 주사한 경우 X가 적으니까 이게 효과적인 거죠. 자, 그래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의 B에서 X에 대한, 자, B에는 혈청, 항체를 주사한 거죠. 2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가 분화해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렸고요.
라의 생쥐비에서 보조 T림프구가 식균작용. 식균작용은 대식세포가 하는 것이고 보조 T림프구는 이제 T림프구나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인 거죠. 대식세포 잘못했고요. 라의 생쥐 C에서 생쥐 A에게서 전달받은 보조 T림프구에 의해 면역작용이. 지금 C는 주사한 게 보조 T림프구만 주사했는데 살아있는 X의 수가 적은 거 보니까 이게 보조 T림프구에 의한 면역작용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D급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36번 항원 X에 대한 생쥐의 방어 실험 작용입니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노출된 적 없는 A와 B를 준비하고요. A에게는 X를 2회 걸쳐서 주사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A에게서 기역을 분리한 후 이 기역은 혈청과 기역세포 중 하나인데 얘를 B에게 주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X를 주사한 결과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자, 생쥐 A는 정상적으로 1차, 2차 주사했더니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쥐 B에다가 기역을 주사했더니 주사한 다음에 항체가 있고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항체를 주사한 거겠죠. 그리고 X를 주사했더니 만약 기역세포였다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텐데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기역은 기역세포가 아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항체를 주사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보기 봅시다. 기역은 혈청이다. 맞죠? 자, 구간 1에서 S에 대한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그쵸?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 거니까 2차 방어작용. 자, X에 대한 형질세포수는 2하고 3 중에 2에서는 지금 항체만 넣지 형질세포를 넣은 건 아니죠. 없죠, 당연히. 그리고 3에서는 형질세포가 생겨나서 항체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3이 형질세포가 많은 거 맞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역, 니은, 디귿. 37번 또 주어진 자료가 조금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자, 차분히 보면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에게 항원 X와 Y를 노출된 적 없는 생쥐를 준비해서 A에게 X를 주사했고요. B에게 Y를 주사했어요. 그리고 주사한 X와 Y의 생쥐 면역 반응에 의해 제거된 후 A에서는 혈청을 분리했고요. 그리고 걔를 C에게 주사하고요. B에서는 Y에 대한 기역세포를 분리해서 D에게 주사했네요. 기억할 거는 A에 대한 것은 혈청, 항체가 들어있는 혈청. 자, B에 대해서는 기역세포를 분리해서 D에게 주사했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C와 D에게 동일한 항원 니은을 주사했어요. 주사한 항원은 X와 Y 중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C와 D에서 항원 주사한 후 주사한 항원에 대한 항체의 농도 변화는 그림과 같다라고 했고 A와 B는 C와 D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항원을 주사했을 때 자, A는 이렇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B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기역세포 때문인 거죠. 기역세포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기역세포를 주사한 이 경우에는 기역세포를 주사한 D가 되겠죠. 이게 기역세포를 주사한 D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B에 대한 기역세포가 되겠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항원을 주사했는데 항체는 있지만 그 기역세포가 없기 때문에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얘가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면 자료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죠. 뭐 내용만 조금 복잡하게 있어서 누가 무엇을 넣어서 무엇을 얻었는지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혈청을 분리했습니다. 기역세포를 분리했습니다. 이것만 잘 구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기역에는 X에 대한 혈청이니까 기역세포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니은은 자, 지금 항원 넣었을 때 기역세포 작용한 거니까 Y에 대해서 기역세포가 넣은 다음에 작용한 거니까 니은 Y에 대한 거 맞겠고요. B는 C, D가 아니라 C고요. D는 A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만 맞게 되겠습니다. 38번. 자, 간은 어떤 병원체 X1과 2를 나는 사람이 동시에 X1과 2에 감염되었을 때 생성되는 항체 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 간은 지금 X1을 보면 네모난 요거만 형성되는 거 보니까 1만. 그래서 가의 X1은 1만 형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X2는 지금 네모난 거, 뾰족한 거, 동그란 거, 그래서 얘는 1도, 3도, 2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항원이 되겠네요. 병원체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 내용을 보면 병원체 표면에 있는 물질이 항원으로 작용하겠죠. 자, 항체 1과 3은 X, 자, 1도, 2에 3도 결합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결합할 수 있는 것이고요. X1을 이용해 만든 백신은 항체 1을, X1은 1만 생산할 수 있는 기억세포 형성을 유도하죠. 2 같은 경우가 1, 2, 3에 대한 기억세포를 모두 형성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틀리게 돼서 맞는 건 기억과 니은만 맞겠죠. 자, 39번 어떤 병원체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후보 물질 A와 B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A를 X에게, B를 Y에게 각각 1차 주사하고 다시 1차 주사하고 다시 2차 주사했습니다. 그림은 X에서 A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와 변화, Y에서 B에 대한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자, A에 대한 것을 보면 1차 주사하고 다시 2차 주사했더니 1차 면역 반응 이후 다시 2차 면역 반응이 생겼네요. 자, A에 대해 1차 주사한 후 A에 대한 형질세포도 생겼고요. 기억세포도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B에 대해서는 자, 1차 주사할 때 1차 면역 반응, 2차 주사할 때도 1차 면역 반응, 기억세포가 안 생겼다는 게 보이네요. 문제에서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B를 1차 주사하고 나서 형질세포는 생성되었지만 기억세포는 생성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니까 B는 주사해봤자 기억세포를 남기지 않으니까 백신 후보 물질에서 큰 효과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대한 X의 방어작용에서 체X 반응이라는 것은 항원항체 반응인 거니까 항원항체 반응, 항원이 있고 항체를 만들어서 반응이 일어나니까 자, 이 내용을 맞게 되겠고요. 자, 구간 1 여기에서 A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형질세포가 생성돼서 항체는 생성됐지만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2차 면역 반응이라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것이겠고, 자, 2차 주사 후 Y에서 B에 대한 2차 면역 반응, B에 대한 기억세포는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자, 2차 면역 반응 역시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만 맞겠습니다. 자, 40번 역시도 좀 복잡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차분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 B, C, D를 준비시켰어요. 자, 그리고 C와 D에서는 방사선을 쬐서 림프구를 모두 제거했어요. 자, A에게는 X를 감염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기억을, B에게는 Y를 감염시키고 니은의 림프구를 분리해서 기억을 C에게, 니은을 D에게 각각 주사했죠. 그러니까 C와 D에 방사선을 쬐서 림프구를 싹 다 제거한 다음에 X를 감염시켜서 얻은 림프구를 C에게, Y를 감염시킨 그래서 얻은 림프구를 D에게, 그래서 C에는 X에 대한, D에는 Y에 대한 림프구를 각각 주사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C와 D의 동일한 종류의 병원체를 감염시켰는데 얘는 X하고 Y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러면 지금 C에서는 X에 대한 림프구, 기억세포를 주사한 거죠. 그리고 나서 감염시켰더니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이 감염시킨 C와 D에 감염시킨 병원체는 X는 아니고요. 자, D에게 감염시켰더니 이제 D에는 Y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는데 감염시켰더니 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C하고 D에게 주사한 것은 Y 이미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나의 Y에 감염된 B에게서 자, 특이적인 면역 작용이 일어나서 뭐 항체도 만들어졌겠고 기억세포도 만들어서 그 기억세포를 얻어서 D에게 제공이 된 거죠. 특이적 면역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라에서 C와 D에게 감염시킨 병원체는 X가 아니라 Y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니은에는 Y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티귿. 41번 다음은 어떤 사람의 항원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면역장애 일부를 나타냈고요. 기억과 니은은 B 림프구하고 T 림프구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자, 보조 T 림프구가 기억을 자, 촉진시켜서 감염된 세포를 용해했네. 기억은 T 림프구 세포성 면역에
해당하는 T림프가 되겠고, 자, B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B림프구. 그래서 체액성 면역, 항원항체 반응인 체액성 면역 작용이 일어나는 내용이 됐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세포성 면역에 관여하는 것이고요. 자, 니은은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돼서 골수에서 성숙하는 거가 맞고요. 항체 A는 항원 X에 감염돼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X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내용 맞겠죠? 맞는 건 모두 다 맞겠습니다. 42번 역시 마찬가지로 항원 X에 대한 면역 방어작용 실험. 자, X에 노출된 적 없는 ABC를 준비해서요. X를 A에게 2회 걸쳐서 주사한 다음에 기억과 니은을 각각 분류했는데 혈청과 기억세포 중에 하나래요. 기억은 생쥐 B에게, 니은은 C에게 주사한 다음에 X를 주사했어요. 자, B에 기억을 주사하고 났더니 항체가 있고 감소했네. 그리고 나중에 X를 똑같이 주사했더니 1차 면역 반응. 기억은 혈청이 되겠죠. 항체가 들어있는 혈청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왜 기억세포가 들어있지 않고 역시 항체가 주사하자마자 있으니까. 그리고 니은은 항체가 없으니까 기억세포가 되는 거. 없다가 주사했더니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그래서 얘는 기억세포가 되겠네요. 자,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기억에는 혈청에는 형질세포가 들어있을 수는 없는 거죠. 항체만 들어있는 것이고, 구간 1에서는 자,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에 의한 거니까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구간 2에서는 자, 특이적인 면역, 항체가 생성되어지고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특이적인 면역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디귿 하나만 맞겠습니다. 자, 43번 역시 계속해서 항원에 대한 실험이에요.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기억, 니은, 디귿을 준비하고 기억에 X를 2회 걸쳐 주사한 다음에 A와 B를 각각 분리했네요. 혈청과 기억세포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니은은 A를 주사했고요. 디귿에게 B를 주사했는데 A를 주사했을 때 항체가 없네요. 혈청이 아닌 기억세포가 되겠고, 그리고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X 주사하면 빠르게 생성되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B는 주사하자마자 항체에 있고 줄어들고 X 주사에도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혈청이 되겠네요. 자, 이제 자료 분석들이 쉽게 될 수 있겠죠? 보기 있는 내용 보면, 그래서 A는 혈청이 아니고 기억세포가 되겠고요. 구간 1에서는 자, 체액성 면역 반응. 체액성 면역 반응은 항원항체 반응이니까 항원도 X 주사했고 항체도 있으니까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구간 2에서는 1차 면역 반응이니까 B림프구가 형질세포를 분화해서 항체가 생성되어지는 이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만. 자, 44번 병원체 X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자,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에게서 X를 주사한 지 일주일 후에 A가 죽었습니다. X 때문에 A가 죽었네요. 그리고 나서 A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B를 준비해서 X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X별을 만들고 이 X별을 1차 주사하고 다시 4주 후에 2차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4주 후에 B에게 X를 주사하고 생존 여부를 확인했더니 B는 생존했고요. 자, B의 B별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는 그림과 같이 변했습니다. 1차 주사했더니 항체가 이렇게 천천히 생겼다가 줄었죠.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죠. 2차 주사했더니 더 빠르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죠. 기억세포에 의해서 2차 면역 반응에 의해서 항체가 생겼고, 이때 생겨나는 이 항체도 X를 주사했더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자, X의 병원성을 약화시킨 X별에 대한 항체 역시 X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내용.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구간 1에서 X별에 의한 식균작용. 자, 처음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는 식균작용이 일어나고 삼키고 조각내고 진열한 보조 T림프가 인식해서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작용, 1차 방어작용도 일어난다고 그랬죠? 맞겠고요. 자, 구간 2에서는 자, 1차 때보다 빠른 속도로 항체 농도가 증가한 것은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자, B에게 X를 주사한 후 X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X를 주사해도 B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모두 맞겠습니다. 자, 5번. 자, 45번 항원 A와 B의 면역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 A,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기역에게 A와 B를 함께 주사했고요. 자, 4주에 동일한 양 A, B를 다시 주사했습니다. 자, 그림은 기역에서 A, B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의 변화를 나타냈고요. 자, T1 시점에 기역으로부터 혈청을 분리해서 각각 A와 B를 섞었을 때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A, B를 주사했어요. 동시에 주사했더니 자, A도 1차 면역 반응, B도 1차 면역 반응 같이 일어났죠. 물론 조금 생성되는 항체의 농도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시 2차 주사했을 때 A는 2차 면역 반응이 기억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B는 1차 때나 두 번째 2차 침 때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타나죠. 얘는 기억세포가 생기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주사에도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도 주어졌네요. A에 대한 기억세포는 형성이 됐고요. B에 대해서는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래서 이제 T1 시점일 때 그걸 표 보면 T1 시점일 때 항원과 항원항체 반응 여부를 봤더니 당연히 T1일 때 A에 대한 항체가 있으니까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겠고요. B, 기억세포는 형성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구간에서 B에 대한 항체도 있죠. 그러니까 항원항체 반응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자, A, X 아니고요. 일어나는 거고요. 기억세포가 생기지 않았지만 항체는 생겼어요.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은 일어나는 것이고요. 구간 1에서 B에 대한 자, 기억세포가 생기진 않았지만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일어난 것이고요. 구간 2에서 A에 대한 항체가 형질세포로부터 그렇죠.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되어서 항체가 생성이 되었겠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 두 가지가 맞겠습니다. 자, 46번 바이러스 X에 처음으로 감염된 쥐에서 바이러스 X 그리고 항바이러스 항체 자, X 항체 그리고 면역 단백질 Y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 앞에서 본 적이 있었죠? 자, 바이러스 X가 감염되어지게 되면 바이러스 X는 막 늘어나네요. 숙주세포 내에서 막 수가 늘어났어요. 자, 그러다가 줄어드는데 왜? 자, 처음에 감염이 되어지게 되면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나죠.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날 때까지 자, 항체는 여기 바이러스 항체가 한동안 감염되어지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 그 면역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선 이제 대식세포가 출동하고 삼키고 조각내고 진열하고 포저티림프가 인식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서 비림프가 활성화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바이러스가 막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작용이 1차 방어작용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날 때 지금 보니까 면역 단백질이 늘어나네요. 그래서 늘어났다가 얘네들이 면역 단백질이라는 것은 뭐 질문한 사람도 있던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면역 작용을 해주는 단백질인 거예요. 그래서 1차 방어에 관여하는 그래서 항체도 항원을 제거해주는 항체 주성분의 단백질이긴 하지만 이 면역 단백질 항체 같은 경우에는 항원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단백질이었다면 이 면역 단백질은 면역에 관여하는 그래서 항원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무작위적으로 막아주는 그래서 비특이적으로 작용하는 1차 방어 작용에 해당하는 그런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서 면역 단백질이 늘어나게 되니까 항체가 생기기 전에도 일단 바이러스가 한번 주춤하죠. 주춤했다가 만약에 항체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게 되면은 다시 늘어날 텐데 항체가 생겨나서 계속 감소하게 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보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구간 1에서 1차 방어작용에 의해서 X가 감소했고요. 구간 2에서는 자, 형질세포가 항체가 구간 2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형질세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Y는 면역단백질은 1차 방어에 작용하는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X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만. 자, 그림은 항원 X를 주사한 생쥐 A의 혈액에서
성분 기억과 니은을 분리했어요. 또 분리했네요. 자, 그리고 각각 분리한 것을 B와 C에게 주사하고 4개월 후에 각각 S를 주사한 실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는 각 세 시점에서 B와 C, X에 대한 항체 농도를 나타낸 것인데 기억과 니은은 기억세포와 항체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에 X를 주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자, 형질세포가 분화되어서 항체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억세포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각각 B와 C에게 주사했는데 자, 무엇이 주사됐는지는 모른다. 근데 표에 있는 결과를 통해서 보라고 했죠. 그래서 B는 기억을 주사 직후 주사했더니 항체가 있네요. 항체가 있다는 얘기는 항체를 넣어줬기 때문이죠. 우리 이전 자료에서는 그래프로 주어졌었는데 B하고 C는 X에 대해서 노출된 적이 없는 애고 지금 얘는 기억세포 아니면 항체를 넣어줬을 때 항체가 있는 것은 기억이 항체를 넣어준 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C의 니은은 봤더니 주사했더니 항체가 없어요. 그것은 항체를 안 넣어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얘는 기억세포를 넣어줬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4개월 후에 X를 똑같이 주사했어요. 그랬더니 B에서는 항체가 직후 X 주사한 직후 조금 있었네요. 조금 있다는 얘기는 벌써 면역반응이 새로 들어간 X에 의해서 면역반응이 일어났을 리는 없고요. 앞에 넣어줬던 항체가 조금 남아있어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그쵸 벌써 직후에 주사하고 나서 직후에 면역반응이 일어났다면 오히려 기억세포가 있는 경우가 더 빠르게 나타났을 텐데 없는 거 보니까 아직 면역작용이 일어난 건 아니고 B 같은 경우에 남아있는 것이 먼저 넣어놨던 게 조금 남아있었을 것이고 7일후 다시 검사했더니 조금 더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속도가 지금 C는 많이 늘어난 데에 비해서 천천히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얘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케이스가 되게 된 거겠죠. 자, 보기 있는 내용을 보면 기억을 주사한 직후 B의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항원 항체 반응이죠. 그래서 B에는 항체가 있긴 하지만 항원이 주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진 않았고요. X를 주사한 B에서 X에 대한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 C에서는 기억세포에 의해서 빠르게 항체가 생성되어지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맞는 건 니은과 디귿. 자, 다음 48번 세균 X에 대한 생체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왔어요.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 없는 생주 1, 2, 3을 준비해서요. 1과 3에는 생리식염수를 넣었고요. 2에는 죽은 X를 주사했죠. 죽은 X가 백신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일주일 후에 나의 1과 2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한 다음에 항체 생성 여부를 봤더니 자, 1은 당연히 생리식염수 넣었으니까 생성 안 될 것이고요. 2에서만 생성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의 2에서 얻은 혈청을 얻어서 주사했네요. 혈청 속에는 항체만 들어있는 거죠. 자, 면역에 관련된 성분이 항체만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1일 후에 1, 2, 3을 살아있는 X로부터 감염시킨 두 그 생존 여부를 확인했더니 자, 먼저 당연히 2는 그 죽은 X를 먼저 넣어서 면역작용이 일어나서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살았겠죠. 근데 이제 1과 3은 똑같이 생리식염수를 넣었는데 1, 항체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X를 넣었더니 당연히 죽는 것이고요. 근데 3은 똑같이 생리식염수를 넣었는데 살 수 있었던 것은 자, 2에게서 얻은 그 항체, 혈청 속에 항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보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기억에는 X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는 형질세포가 들어있다. 항체가 들어있지, 형질세포. 형질세포는 혈청에는 포함될 수 없는 거죠. 자, 형질세포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마의 2에서 X에 대한 특이적 면역작용, 면역반응이 일어났으니까 특이적인 작용이 일어난 것이고요. 마의 3에서 자, 3에는 혈청 속에 항체가 들어있어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겠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49번 간은 생쥐 1이 항원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를 X에 감염된 적이 없는 생쥐 2에게 주사하고 일정 시간 후 X를 주사한 실험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X를 주사한 2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대요. 그럼 기억세포가 들어간 거겠네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중 하나라고 했는데, 자, 가에서 B림프구가 분화되어서 항체를 만드는 기억이 형질세포고요. 니은이 기억세포가 되겠고, 자, 나에서 일정 시간 후 주사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기억과 니은 중에 기억세포가 니은에 해당하는 기억세포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니은은 형질세포 아니고요. 기억세포고요. 기억과 니은 중에 2에 주사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겠고요. X를 주사한 2에서도 역시 자, 특이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맞는 건 2번, 아니 디귿 하나, 2번. 자, 50번 계속해서 비슷한 실험들이 나오네요. 자, 유전적으로 동일한 노출된 적 없는 A와 B를 준비하고요. 자, A에 자, X를 2회에 걸쳐서 주사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나에서 혈청을 분리했네요. 그리고 B에게 주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X를 1차, 2차 주사했을 때 자, 기억을 주사하자마자 항체가 있는 것은 기억, 혈청 속에 항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체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혈청 속에. 근데 기억세포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X를 1차 주사했더니 면역 반응을 통해서 항체의 농도가 증가하는데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죠. 1차. 자, 그리고 2차 주사했을 땐 빠르게 생성되는 것은 2차. 기억세포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죠. 자, 기억에는 X에 대한 T림프구, 혈청에는 T림프가 들어있지 않죠. 그리고 구간 1에서는 체액성 면역 반응, 항원이 있고 X를 1차 주사했고 항체가 생긴 거 보니까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겠죠. 항원항체 반응,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구간 2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 기억세포에 의해서 빠르게 생긴 것 됐으니까 2차 면역 반응도 일어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병원체 XY의 Z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 B, C를 준비해서 A에는 X를, B에는 Y를, C에게 Z를 주사하고 일주일에 병원체를 똑같이 감염시켰더니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기억세포가 생겼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자, A에게서 혈청 A를 얻었대요. B에게서 B를, C에게서 C를 얻었는데 A에는 X를 주사했고요. B에는 Y를 주사했고 C는 Z를 각각 주사했어요. 이렇게 해서 얻은 혈청을 가지고서 XYZ랑 응집반응을 시켰더니 이렇게 응집반응이 일어났는데 이 항원들 XYZ는 요 그림처럼 나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종류가 기억, 니은, 디귿인데 어떤 게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기억을 보면 항원이 요 뾰족한 거, 삼각형짜리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네요. 니은은 뾰족한 것만, 디귿은 동글동글한 것만. 자, 그러면 이 중에 기억만 지금 니은과 디귿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항원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이 들어간 것은 기억을 통해서 형성된 혈청은 니은과 디귿에서도 다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억은 Y가 되겠고요. 그래야 여기서 형성된 혈청이 세모에도 동그라미에도 결합하는 혈청이 항체가 만들어지니까 기억에도 니은에도 디귿에도 다 반응하는 요 B에 주사한 Y가 기억이 되겠고 A에 C에 주사한 X와 Z는 정확하게 어떤 게 어떤 것인지는 구분할 수는 이 자료를 통해서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럼 보기 있는 내용을 보면 자, 기억은 Y다. 그쵸, 기억이 Y라는 게 찾아졌고요. B와 C를 섞으면 B하고 C는 다들 혈청인 거죠. 항원항체 반응. 항체끼리만 있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은 일어나지 못하고요. 나의 B에 자, 디귿을 주사하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그쵸, B에는 지금 모든 항원을 기억하는 기억세포가 왜? 그 B에 주사한 항원에는 모든 다른 것에서도 가지고 있는 동일한 항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디귿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52번 다음 병원성 세균 A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자, A로부터 두 종류 물질 기억과 니은을 얻었어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 기억,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들을 다 5종류를 준비했고요. 자, 다 표와 같이 주사액 1, 2, 3에 주사액을 1, 2, 3에게 주사했어요. 자, 1은 물질 기억을, 2는 물질 니은을, 3은 세균 A를 주사했더니 물질 기억과 니은은 일단 생존율이 살아있으니까 일단 독성은 없는데 세균 A를 넣었을 땐 주어져 독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성을 제거했다라는 데는 성공이 됐고, 자, 2에는 니은을 주사했더니 항체가 생성이 되어졌어요. 면역작용이 일어났으니까 얘는 백신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얻은, 자, 1에서 혈청, 1액에서 얻은, 다해서 여기 지금 항체 생성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얻은 혈청 A를 그리고 2액에서 얻은 혈청 B를 얻은 다음에 얘를 4와 5에게 각각 주사했어요. 4, 5에 혈청 A와 B를 각각 주사하면서 세균을 같이 넣었더니 당연히 2에서 얻은 B는 항체가 있으니까 세균 같이 넣어도 살아있게 되는, 그래서 백신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데,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1번에서 항체 생성 여부가 물음표로 나와 있는데 세균을 넣어줬더니 죽었다는 얘기는 5와 같이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항체가 생성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백신으로 쓸 수 있는 물질은 니은만 가능하겠네요. 자, 보기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자, B는, 자, 어쨌거나 혈청인 거죠. 혈청은 항체는 들어있을 수 있지만 형질세포는 들어있지 못하고요. 다의 2에서 물질 니은을 넣었을 때 항체가 생성되었으니까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바의 5에서는 자, 항체를 넣어줬기 때문에 세균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은 체액성 면역은 일어나지만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에 의한 작용인 거죠. 그래서 기억세포에 의한 작용은 일어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리네요. 맞는 건 니은 하나만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의 방호작용 두 번째 문제풀이 52번까지 끝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동영상은 자, 53번, 146페이지에 있는 53번 혈액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설명 문제풀이 꼭 들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봐 주세요.